네, 김하희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강 진행합니다. 네, 교재는 1차 과목 초초 요약집입니다. 한 권의 개론과 민법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개론 이종호 교수님하고 민법 김하연 이 두 사람이 공동 저작한 1차 교재입니다. 이 교재 보시면서 기출특강까지 연이어 같이 병행하시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제2장 물권 변동 들어갑니다. 네, 우선 공시원칙과 공신원칙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공시원칙이랑 물건에 관한 권리 변동 방법을 공공연하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부동산은 등기로 권리 변동을 공시하고 동사는 점유, 인도로서 권리 변동을 공시합니다. 자전거를 팔면 자전거를 넘겨줘야 권리가 넘어가죠. 다음 식물들은 명인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공신원칙은 당연히 부동산에 나와요. 부동산은 우리가 절대적 무효하면서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부했습니다. 35회 때 시험에 나왔죠.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신력 인정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린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 절대적 무효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이제 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등기를 유하는 것과 유하지 않는 게 있고 이게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죠?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거,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얻을 득, 잃을 실, 득실 변경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했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245조 점유취득시효 나중에 공부합니다.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187조 제목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취득입니다. 상속, 공용쟁소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 취득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즉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죠. 처분이 양도죠. 처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세금 내고 팔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아까 내 의사에 따라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동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고 이들은 등기 안 하면 절대로 물권, 소유권 변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이거 설정 취득 같은 말이죠. 설정 취득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하죠. 둘이 원해야 하니까 법률행위고 이전 양도도 예를 들어 을과 병이 둘이 원해서 하죠. 타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제한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하고 이전 양도할 때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하는데 협의가 합의,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하죠. 이것도 등기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죠.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이것은 조정 성립한 때가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권리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랄까요? 여기죠. 당신들은 그 매매 법률행위를 이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 나오면 법률행위를 이겨야 돼요.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돼요.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죠. 의사에 따라니까 법률행위입니다.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나요? 자기들이 원했나요? 당사자가 원했죠. 그럼 법률행위라 다 등기합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중에
자, 공인을 분할 좀 보겠습니다. 토지가 있다면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대요. 분할은 협의 원칙이고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했네요. 그럼 당사자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라 등기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안 하면 분할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죠. 소송 도중에 갑과 을이 이렇게 분할하기로 협의했어요. 그게 조정이 성립된 거고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했으니까 법률행위입니다. 이것도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 분할 여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판사가 이제 재판 분할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범위의 유일한 형성 판결입니다. 즉 이제 판사가 이렇게 쪼개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건 제3자 판사가 한 거죠. 이게 우리 시험범위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공임을 분할 판결이 됩니다.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입니다. 지금 분할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의사이었습니까? 판사의 의사입니까? 당사자 갑과 을 의사 무관하고 판사가 한 거죠. 판사가 법률 관계를 형성한 거라 이건 당사자 의사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법률 규정이고 그럼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나중에도 돼요. 그래서 이건 확정 판결 시 또는 판결 확정 시 이때 분할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그런데 이행 판결을 등기하라 그랬어요. 이건 매매를 이행하라죠. 즉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줬어요.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기네요. 갑이 약속 안 지키니까 을이 법원에 소송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갑은 돈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이 떨어져요. 그럼 을이 소송해서 을이 승소했네요. 을이 제기한 소에서 을이 이겼기 때문에 을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할까요?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신청인데 갑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네요. 갑이 협조에 대신하는 이 판결을 구했죠. 그럼 이제 을 혼자 이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매매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등기하라 했어요. 매매에 나온 순간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 당신들이 한 매매를 이행하라. 이게 법률행위인데 형성 판결은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판결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판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이게 법률 규정이고 이건 확정 판결 시 분할됩니다.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이제 등기 유하지 않은 게 법률 규정이죠. 187조에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합니다. 공용진수 수용 개시일이고 판결은 아까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형성 판결만 확정 판결 시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유일한 예가 그러니까 공임을 분할 판결에서요. 판결은 세 가지인데 이행, 확인, 형성 판결에서요. 이 두 가지는 등기해야 돼요.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그래서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다음 경매는 법원에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매각대공 안 나가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는 나중에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해줍니다.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법률 규정을 이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꼭 오늘 외웁니다. 기타 법률 규정인데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에요.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취득, 관세상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법정 나오면 다 취득할 때 등기 없이입니다.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럼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고, 다음 나가리가 나오면 나가리가 계약이 깨졌다죠. 좀 이따 자세히 봅니다.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실효 깨졌다. 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 나가리겠죠. 다음 효력 소멸 조건인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또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 공용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등기 없이 지분 취득한다고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구분 소유권도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다음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넘어간다고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다음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 못하죠. 이건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또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거의 다 공부 안 했죠? 다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되겠죠? 일단 우리는 외워서 문제를 무조건 맞힐 겁니다. 그럼 분묘는 등기하는 거 아니죠? 묘를 쓰는 거죠? 이걸 빼고 암기법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합니다. 안 지켜요. 국가한테 혼나콩. 우리 막 뭐뭐 하공 그러죠. 커피도 마시공, 드라이브 하공, 영화도 보공, 막 귀여운 척 혼나공. 어떻게 혼나냐면, 자,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이 다섯 글자 최대한 빨리 발음하면 구분 소유권 구속이 돼요. 구속대지. 다시 구속대지입니다. 처음부터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는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자, 노래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지 해보세요. 그중에 깊이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깊이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여러분 교재에 묶어가지고 말소 등기 없이라고 써두세요. 다시 노래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지 하면 됩니다. 좀 노래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탁 알죠? 가수 영탁. 영탁 노래 찐이 아세요? 자, 그 노래를 바꿔볼게요. 자, 원래 춤도 추는데 지금 춤을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 춤 보면 다 쓰러지거든요. 난리 나요, 막. 난리 납니다. 그날 수업 못해요. 그럼 자, 영탁 번 잘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어겐.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가 막혀.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이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가장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더 개발했어요. 저는 항상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이제 이거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은 다른 거 없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학교 유형이 땡땡땡, 누구나 아는, 전 국민 모두 아는 학교 유형이 땡땡 박에서 잘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어겐.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또 뭔가를 또 여러분이 주문합니다. 선생님 발라드 없나요? 발라드. 뭐 트로트 있고 동요 있고 발라드 없나요? 있죠. 그럼 발라드 왕제 누구죠? 그쵸, 신승훈. 그 신승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잘 보세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 클라이막스.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 변동하지.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무튼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떻게든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정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틀리면 정말 안 되지 정말. 자, 이제 나가리가 무슨 말을 보겠습니다. 계약이 깨졌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이렇게 법률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나가리, 시로 깨졌다, 시로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지, 혼성시 나가리가 되면 을 등기 말소 안에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옵니다. 물권이 자동으로 갑에게 복귀한다.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어서 이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럼 소유권이 물권이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자가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걸리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이게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나가리입니다. 계약이 깨졌다. 그럼 말소 등기 없이 기억하세요.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근데 법정상권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앞뒤가 섞여 있어요. 처음 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이제 두 바퀴 돌 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겁니다. 법은 앞뒤가 없어요.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법률관계인데 아까 187조에서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라 그랬죠. 그럼 법률 규정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법정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 자, 들어갑니다. 지금 하는 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이해 못한 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2, 3년 하신 분도 아직 이해 못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신 분이 이해 안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반복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갑토지에 을 건물이 있습니다. 을은 건물은 을소유인데 토지는 자기 거 아니죠.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우리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렇게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뭐가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법정지상권. 다시 뭐가 처분할 때 등기해야 돼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양도될 때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지가 양도가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 양도됐나요? 그 자리 있나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세 개가 이제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이전되는데 이전되는 원인을 봐야겠죠. 이전 원인이 양도매매네요. 그럼 법률행위라 건물 소유권 등기하고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야 돼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양도 처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이전이 경매로 이전되네요. 경매 자체가 또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우리 판례는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갑토지에 을 건물이 있고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는 거니까 갑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 법정 지상권이 양도할 때 등기하라 했죠? 다시 뭐가 양도할 때? 법정 지상권을 양도 처분할 때 등기하라 했습니다. 이제 토지가 양도가 되네요. 그럼 법지는 을에게 머물러 있죠? 이거 여전히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토지가 양도됐죠? 법정 지상권이 양도할 때 이거 등기하라 그랬죠? 두 번째, 을에게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물을 병한테 양도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법정 지상권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은 건물 소유권은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까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되지. 여기서 틀리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죠. 매매니까 등기가 되죠. 여기는 맞춰줘야지. 이제 틀려도 여기서 틀려야죠. 여기서. 예, 너무했어. 그럼 자, 병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아까 우리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제 양도, 병한테 양도 매매되죠. 매매죠? 그러니까 이걸 등기해야 되죠. 아까 법정지상권이 양도할 때 등기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 자체로 힘이 엄청 많이 납니다. 미칩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저당권이 지상권의 효력이 미쳤기 때문에 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이때 건물 소유권은 취득원이 경매라 이제 등기 없이 취득하고 마찬가지 법정지상권도 물권이고 취득원인이 경매라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여기는 둘 다 양도 매매라 등기가 되고 여기는 둘 다 경매라 등기 없이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이걸 세 글자로 뭐 등기무 그럴까요? 등기무 뭐 전현무가 낫겠네요. 등기무가 아니라 당연히 라고 설명합니다. 세 글자 당연히. 자, 네 번째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 우리는 건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거꾸로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리. 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법지가 양도할 때 등기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 법지가 양도할 때 등기하는 겁니다. 이건 토지가 양도됐네요. 그럼 법지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죠? 우리는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과 법정 지상권 이전되는데 이전 원인이 양도인가 경매인가 봐야 돼요. 양도 매매면 등기가 되고 경매는 둘 다 등기 없이 그 다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초초계약집 208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 법률관계고 자, 1번 법정 지상권자 여기까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동안 합쳐요. 그러면 법지가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그럼 법정지상권하고 등기 사이에 양도된 적 있나요? 법지가 양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취득했죠. 여전히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유세자 갑으로부터 토지가 양도됐네요. 토지를 양수한 병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건물과 양도되네요. 그럼 건물도 등기하고 지상권도 다 등기해야 둘 다 취득합니다. 한번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건물이 경매 실행 저당권 실행 경매네요. 그럼 둘 다 등기 없이 너는 당연히 둘 다 취득합니다. 4번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어서 지상권자와 지상건물 소유자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OX 체크해봐요. 자, 법정지상권 취득할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등기까지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인데 여기 등기 사이에 법지가 양도됐단 말 있나요? 양도가 나와야 등기가 되는데 사이에 법지가 양도 없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여전히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건 토지가 양도된 거죠. 그럼 법지가 양도 안 됐으니까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법정에서 양도할 때 등기하라 할지 이게 정답이죠. 등기해야 된다. 다음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지상금을 지남이 양도하네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건물도 등기, 법정지상권 등기. 근데 제3자는 그 건물 가격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가 틀렸죠. 이게 등기 없이죠? 틀렸어요.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 강제징용으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 등기 없이 혹은 법률행위로 양도하네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 등기 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되네요.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 여기가 당연히 등기 없이죠? 지대갑니다. 그래서 잘 비교하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봐서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이 초초요약집은 110페이지밖에 안 되죠? 세네 번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지원권 소멸시 하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요. 그럼 법률행위라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점유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래는 갑부동산을 우리 매수했는데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네요. 그래서 승계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을은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죠. 일단 공통점은 을은 다 등기 안 했죠. 차이점은 여기는 을은 점유라도 하고 있고 여기는 점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사리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거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진행합니다.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를 없애버립니다. 누리태법원은 이 을은 달리 판단해서요. 얘는 점유라도 하고 있죠.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채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달리 판단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리사리는 우리 현대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매매하고 돈 줬는데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건 해방 직후로 가요.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갑이라는 농부가 옆집 을이라는 농부에게 농지를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았으니까 농사는 을이 지어요. 을이 지는데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 안 했던 겁니다. 얘들은 자기 이름 한문으로 못 써요. 을은 지금 이게 아라비아 숫자 2자인지 한문 자기 이름 을자인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등기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다 없애버리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 지난 지금도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도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등기 안 합니다. 이제 병에게 농사는 넘겨줬죠. 금병은 한문 더 어려워요. 병 자기 이름 한문 몰라요. 등기 뭔지 몰라요. 몰라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줬네요. 그럼 방금 전까지 을은 점유하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처분하고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주니까 을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만약 이때부터 을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 후에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 못하기 때문에 이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3번 등기 청구 소멸시 나와요. 1번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동그라미 주시고 채청이므로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 걸린다. 여기까지 사서 그러니까 지금 을이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점유했다 말 없죠? 그럼 안 한 겁니다. 그럼 원칙 소멸시 걸린다 했죠. 다만 매수인 을이 목조물 인도받아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 그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
목적물 처분, 병한테 처분, 병한테 처분하고 병에게 조매를 승계해줘서요. 그럼 이제 을 조매 상실하네요. 을 조매 상실해도 그래도 여전히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정은 아까 나가리에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나왔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등기 조건까지 하겠습니다. 자, 1차 교재 두 종류예요. 기출도 계로민법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초초약집도 계로민법 한 권입니다. 이 두 권으로 충분히 1차 대비합니다. 이것만 계속 보면 무조건 합격 갑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